이 지금까지 등장한 마블 히어로들 중 가장 깊이 있고 고난도의 연기를 요구한 히어로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이 수많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며 죽는 날까지 지구의 평화를 걱정한 아이언맨을 연기한 로다주, 이 사랑의 여인을 떠나 매일매일을 전쟁으로 살아온 이 캡틴을 연기한 크리스 에반스. 물론 이들 모두 아주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캐릭터를 선보였지만 시작부터 비극을 안고 등장해 이 짧은 시간 동안 등장하는 영화마다 새로운 비극을 경험하고 이 복잡한 캐릭터로 발전해 나가는 이 완다 막시모프를 연기하는 배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게도 이 히어로를 연기하는 배우는 한때 연기를 그만두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모범생으로 A+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했던 학생이자 이 배구로 대학을 갈 정도로 배구를 잘했고 또 뜬금없이 뉴욕주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이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이 배우. 오늘의 마블 배우는 마블 최강의 히어로 스칼렛 위치를 연기하는 엘리자베스 올슨입니다. (1989년) 이 1남 3녀 중 이 막내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이 지인들과 팬들의 애칭은 리지,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이 리지 올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올슨에게는 쌍둥이 언니들이 있는데 이 언니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쌍둥이 언니들은 메리 케이트 올슨과 애슐리 올슨인데요. 1987년 생후 6개월, 그냥 갓난아기죠. 이때부터 풀하우스라는 미국 유명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미국에서 국민 쌍둥이 자매가 됐고 이들이 16살이 되었을 때는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아역 배우가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도대체 이 귀여운 쌍둥이 자매가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 가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총 8개의 시즌으로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족 시트콤인 풀하우스의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약 2,400만 명의 미국인이 동시 시청을 했습니다. 거기다 30년 전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서 얼마 전 넷플릭스의 같은 출연진으로 풀러하우스라는 제목의 시트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지 알겠죠? 자, 어쨌든 다시 쌍둥이 자매로 돌아오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스타덤에 오른 쌍둥이 자매는 행복하지 못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인 메리 케이트 올슨은 나의 유년기를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도 이럴만한 게 메리 케이트 올슨은 거식증 논란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과도한 언론과 파파라치의 주목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유년기를 헐리우드의 상품으로 보낸 이 쌍둥이 자매는 2012년에 연기 생활을 은퇴합니다. 자, 이런 쌍둥이 언니들의 삶이 가까이서 지켜본 엘리자베스의 연기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원래는 형제자매들 중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연하는 걸 가장 좋아했던 건 엘리자베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릴 적부터 뮤지컬, 보컬, 발레 수업을 받고 엘리자베스도 4살에 언니들의 시트콤에 단역으로 같이 출연해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언니들의 인기가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워낙 언니들이 유명하다 보니 학교에서 너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들네임을 성으로 써서 리지 올슨이 아닌 리지 체이스라는 이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언니들을 통한 관심과 언니들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 앞서 말했던 메리 케이트가 거식증 논란으로 광적인 미디어에 관심을 받는 것을 보고 중학생이 되는 쯤 연기에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언니들의 영향으로 엘리자베스는 2004년 연기를 그만두고 학업에 열중하기로 결정하면서 헐리우드과는 거리가 먼 소녀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언니들과는 다르게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아까 시작에 말했던 것처럼 학창시절 배구 실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얼마나 잘했으면 배구 장학생으로 아이비리그 진학을 고려할 정도로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엘리자베스는 연극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사실 어릴 적 언니들의 영향에 연기를 그만두었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는 배우의 꿈이 있던 엘리자베스에게 이 연극은 강한 불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역시 모험생답게 명문 뉴욕대의 TC 예술대학에 진학하면서 이 연기의 길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08년 더스트라는 연극에서 대역을 맡으면서 시작했고 이 연극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톤 체호프를 너무 좋아해 러시아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하면서
연극과 연기에 대한 강한 열정을 꾸준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우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데요. 이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 출신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슨이라는 이름에 힘입어 헐리우드 스타 배우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대학도 연기로 갔는데 당연히 이름값으로 쉽게 데뷔하겠구나.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연극과 연기의 본질에 관심이 더 컸던 이 헐리우드 스타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던 엘리자베스는 전혀 다른 독립영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엘리자베스는 한 인터뷰에서 네포티즘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배우 커리어를 언니들의 도움으로 쌓고 싶지 않고 그들의 네임밸류로 성장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아주 확실했던 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언니들과 확실히 거리를 두고 있고 이 때문인지 불화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피스, 러브 앤 미스 언더스탠딩이라는 이 최악의 영화를 찍고 있는 와중에 한 영화의 오디션을 보는데 이 영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이 촬영하기 고작 2주 전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2011년 마사, 마시, 메이, 마를린을 통해 이 엘리자베스는 신인 배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연기력이라는 이 찬사를 받으며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배우 커리어에 신호탄을 쏜 엘리자베스는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배우로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어쩌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출연하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이 마사마시, 메이, 마를린 이후 리버럴 아츠, 올드보이, 테리지 라킹 등 다양한 영화들에 출연하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사실 한순간에 블록버스터 스타가 됩니다. 이 스토리에는 갑자기 스타워즈가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는 스타워즈의 엄청난 덕후입니다. 오죽하면 시사회에서 마크 해밀을 보고 바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어린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프랜차이즈 캐릭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소속사에게 전하는데 이게 속전속결로 많은 미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독립영화에서 온 감독 게러스 에드워즈가 엘리자베스를 선택하면서 그녀의 첫 블록버스터 영화 고질라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때 어벤져스 2를 준비하고 있던 조스 웨던 감독의 눈에 이 두 배우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고질라의 주연인 엘리자베스와 퀵실버, 에런 테일러 존슨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의 흐름처럼 엘리자베스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시작으로 마블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스타워즈 레이의 오디션 기회가 엘리자베스에게 갔었는데 울트론 촬영 스케줄로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스타워즈 광팬이 엘리자베스에게는 아주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마블을 선택하기 잘했죠. 자, 이렇게 데뷔 4년 만에 MCU에 입성한 엘리자베스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와 3개의 어벤져스 영화들에 출연하면서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양한 작품들에서도 활동하며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완다비전에서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2의 등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이제는 명실상부 헐리우드 탑스타 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려한 언니들의 그림자에서 스스로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엘리자베스 올슨의 활약이 앞으로 더더욱 기대됩니다. 현재 마블에서 가장 핫하고 앞으로 중심이 될 캐릭터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화려한 마법과 멀티버스를 다루는 닥터 스트레인지, 이 젊은 에너지와 창창한 미래를 보여주는 스파이더맨. 물론 이 모두 기대가 되는 히어로들이지만 저는 유일하게 타노스를 거의 죽음까지 몰아넣고 엑스맨과 거의 유일하게 연결점이 있고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멀티버스의 연관성까지 있는 이 스칼렛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완다비전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수많은 가능성과 깊이까지 있는 스칼렛 위치를 연기하는 배우가 엘리자베스 올슨이기 때문에 더욱더 몰입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미있는 다양한 마블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완다비전 에피소드를 기다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